정말 힘들었던 7월의 마지막 장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습니다만 코로나 4차 팬데믹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다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만 거의 한 5조 가까운 매물을 던졌습니다. 수급적으로 7월은 상당히 꼬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코스피가 61선을 이탈했습니다. 고점도 낮아졌지만 저점인 잘 견뎌냈던 61선이 결국 이탈을 했으니까 다음 주는 조금 매물 압박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코스닥이 또 많이 갖고 계신데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하락폭이 컸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금요일날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이번은 다르죠. 이번에는 21선까지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는 기술적 반등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추세가 이탈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 매물벽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짧은 매매를 하시면서 시장이 좀 돌아서기를 하다못해 고점을 다시 깬다든지 21선을 회복한다든지 코스피는 61선을 회복한다든지 의미 있는 매물들을 좀 먹고 시장이 좀 추세가 돌아서면 그때는 조금 보유를 하더라도 다음 주는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시장 자체가 5일 동안 연속 스트레이트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종목도 찾기도 어려웠을 거고 무엇보다 이 CD 주문 들어온 종목군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CD 주문 들어와서 그나마 그래도 모양이라도 좀 비슷했는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은 월요일부터 이제 시장이 떨어졌었고 목요일만 조금 회복을 했지만 거의 일주일 내내 하락했다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이 0.7% 하락을 했고 엄청난 매물 코스닥에서만 외국인이 1,800억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날은 수급 들어온 종목을 찾기도 어렵고 수급 들어와도 지수 자체가 떨어지면서 종목들이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카페24는 장중량이 또 10% 정도 급등을 했다가 마무리가 한 7% 정도 초강세로 끝났습니다. 이날 월요일날 전반적인 데미지를 생각하면 오늘 굉장한 카페24는 굉장한 강세가 흐름을 보였죠. 아무래도 이유는 JP모건과 시스창구가 그래도 장 끝날 때까지 3시 이후까지 좀 큰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지난 한 2주 동안 카페24는 외국인들 기관들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 이날만 거의 한 9만 정도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장이 좋아서도 아니고 수급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날 한번 볼까요? 화요일 날도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1이지만 갭상승의 음봉이 나왔으니까 실제 그날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약세로 마감한 거로 느껴질 겁니다. 외국인들 한 600억 매도했고 기관들이 300억 매도를 합니다. 연달아서 매도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종목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잠깐 상승 흐르면서 하루 조정받을 때는 종목이 많죠. 그런데 연속해서 메이저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추세가 꺾여버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보시면 아시죠? 일주일 내내 좀 조정받으니까 금요일 날 종목이 아무 종목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이날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종목들이 슬슬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옥션 너무 좋죠.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장과 무관하게요. 이유가 바로 JP모건 시스창구가 수급이 들어왔고 여기 보시면은 최근 7거래일 연속해서 매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매수로 전환해 버리니까 바로 52주 신고가를 깨고 박스권 상단에 있는 매물들을 먹으면서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서울옥션이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딱 수급이 바뀌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 날도 굉장히 힘든 장이었었죠. 외국인 매도 여전히 계속 매도죠. 거기다가 3일 연속 음봉을 맞았습니다. 1%대 음봉이에요. 자, 이 종목이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코스모 신소재. 그러나 3일 연속 음봉을 맞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52주 신고가에서 옆으로 가면서 양봉을 줬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침에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는 플러스로 마감시켰다라는 것이죠. 역시 수급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니주문 여기 보시면 밑에 눈금이 아주 깨알같이 눈금입니다. 그럼 그만큼 많이 나누어서 샀다는 거죠. 3분 간격 5분 간격으로 계속 컴퓨터가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면서 장 끝날 때까지 들어오니까 시장은 3일째 무너졌고 추세도 이탈하는 종목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52주 신고까지 옆으로 쫙 갑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시장과 무관하게 장은 하락을 하는데 종목이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그럼 대기 매수가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봐서 그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면 이런 종목들은 하방 경직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이 튼튼하게 잘 견디는 종목이 그래도 가장 좋은 종목이고 또 일단 잃을 확률이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목요일 거라면 봅니다. 청담러닝인데 이 자리가 이제 52주 신고가 자리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61선이 치고 올라오면서 데드크로스가 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오히려 거꾸로 21, 60은 데드크로스면 그 매도 자리죠. 근데 이렇게 21, 60에서는 강하게 뚫어버리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역별이 되려다 말고 다시 수렴을 하면서 정별로 바뀌는 상황이 나와버립니다. 여기서 다시 신고가를 깨버리면 붙다가 말고 다시 확장되는 그런 21, 60선이 붙었다가 다시 확장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청담러닝은 JP모건과 UBS가 들어오는 게 가장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퍼펙트지요. 네, 아침 장이 딱 열리고 나서 3시 반까지 정말 깨알처럼 삽니다. 정확하게 알고리즘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거의 직선 형태는 이거는 사람이 보고는 이렇게 못 삼는 거죠. 보고는 컴퓨터니까 자동으로 3분 단위로 설정을 해놨다. 5분 단위로 설정해 놓으면 계속 그 물량을 사버리니까 그래프를 보면 직선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찾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메이저 창구가 들어오는데 그 창구가 시간별로 돌아와서 그래프만 딱 봐버리면 아, CD 주문이 들어오는구나. 장 끝날 때까지 지금 뭐 예를 들면 10시에 살려고 해요. 그러면 10시까지 CD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장 끝날 때까지 그럼 앞으로 5시간 동안 이런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장이 지수가 터닝할 때 딱 사면 어떻겠어요? 네, 지수 영향도 안 받고 수급만 따라가서 매매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죠. 결국 이날도 네, 이 종목 마찬가지 청담러닝은 네, 최고가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 전에 수급이 간간히 들어왔어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었죠. 자, 금요일 날은 뭐 종목이 없었으니까 금요일 날은 1.2%인데 이것이 행보를 하거나 상승 추세 중에 하루 네, 하락한 거면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21선은 이탈하는 상황이었고 신고가를 찍고 5일 내내 하락을 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매도가 나와버리면 그냥 패턴이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고 다 역별이거나 그런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그나마 그래도 후성이 견디는 이유는 잠깐 들어오고 말았네요. 장 끝날 때까지 들어왔으면 아마도 장이 아무래도 안 좋았어도 윗골이 있는 부분을 메웠을 겁니다. 근데 윗골이 부분이 조금 나왔던 부분은 10시 정확히 보면 10시에 딱 멈췄어요. 매도가 더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매수 CD 주문인 줄 알았는데 10시까지 딱 돌았으니까 10시에서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죠. 굳이 장 끝날 때까지 갖고 갈 필요도 없고 10시 이후에 안 들어오는데 그 이후에 매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오히려 이런 걸 보면 좋은 것이죠. 계속 들어오는 경우는 나도 그걸 믿고 종가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데 10시에 딱 멈췄어. 그러면 이게 리밋 주문이려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기서 스톱을 하면 되는 거고 결국 장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후선도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보면 월요일 날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추세가 안 좋았고 코스닥이 21선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21선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을 때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냐면은 시장과 좀 다르게 가는 종목들. 지수는 조정을 받는데 옆으로 가면서 안 떨어진다든가 아까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아니면 다시 신고가를 깬다든가 장은 안 좋아서 역별이 됐고 21선까지 이탈을 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신고가까지 오고 그것도 양봉으로 마감을 해. 지수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양봉으로 마감을 해. 그리고 바로 코앞에 신고가야. 이런 종목들은 후성 같은 종목은 다음 주가 상당히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늘 시장을 보면 그날 매매할 종목도 있지만은 다음 주 혹은 내일 좋을 종목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장중에는 시장이 불안해서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종가 무렵에 3시 정도에 대해서 교체 매매를 하지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물렸는 종목을 던지고 A에서 B라는 종목으로 넘어갈 때 그때 찾죠. 무슨 종목으로 넘어갈까라고 할 때 제일 이런 종목이 제일 좋죠. 신고가 넘는 종목이 아니라 신고가에 임박을 했는데 수급이 들어와. 그리고 장은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을 해. 이런 종목을 사면 사실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리스크가 거의 없는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먹을 확률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 되겠죠. 자, 요거를 요거 보시면
오늘 실시간 잡히는 겁니다. 금요일 날이죠. 요 하면 CD 주문 검색기는 월요일 날 공개 방송에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잡아서 보여드리는 거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봉들이 어때요? 장은 제법 깊은 음봉을 맞았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모두 1.2%, 네, 지수가 1.2%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종목은 거의 2배 정도가 되겠죠. 거의 2% 정도 아마 음봉을 맞았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들은 뭐가 좀 특별하다고 해서 여기 상황에서 재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 그죠? 수급이죠.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시장은 음봉을 맞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죠. 나는 나홀로 상승한다라는 거죠. CD 주문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장 끝날 때까지 돌아버리면 종가가 최고가로 끝이 나는 거니까 시장과 무관한 종목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재가치, 청산가치 다 계산해봐야 못 찾습니다. 장 중에 실적을 따져두는 것도 우스운 거죠. 실적이라는 거는 어제의 실적이나 오늘 실적이나 그 실적으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갑자기 어제 오늘 하루 만에 실적이 좋아질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종목은 장이 이렇게 안 좋아서 2% 음봉을 맞았는데 이 종목은 이날 6%, 8%가 올랐어요. 갑자기 실적이 좋아질 일이 없죠. 내재가치, 청산가치가 갑자기 좋아질 수도 없는 거고 현금흐름표가 갑자기 개선될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이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메이저들, 그것도 외국계 창구에서 CD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종목을 한번 보시면 수급은 딱 봐보시죠. 자, 이 종목은 아시아 종묘네요. 자, 아시아 종묘가 시장 월요일 상관없는데 여기 보시면 2시까지는 어느 정도 CD 주문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패턴을 보는 게 아니라 요게 제일 핵심이죠. 큰손 수급 차트가 직선 형태로 나오느냐는 거죠. 샀다 팔았다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5만 주 샀다가 다시 이렇게 파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고요. 계속 물량은 더 늘려가는 상황이어야지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겠죠. 미래생명도 단발성으로 한번 6만 주가 한번 딱 들어온 게 아니라 아침부터 나누어서 잘게 나누어서 컴퓨터가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이 되겠고요. 제이준 DNF가 패턴이 제일 좋죠. 자, 3시 23분까지 완벽한 직선 형태가 지금 이 DNF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자리에서 이날 금요일 날 장은 어땠습니까? 지수로 보면 이래 됐습니다. 21선은 코스닥 지수는 이 모양이죠. 근데 DNF는 반대의 모양이 나왔어요. 21선 위에서 강한 양봉이 나왔고 신고가 언저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유는 바로 완벽한 CD 주문이 DNF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2,000개 종목 중에서 무슨 종목을 할지는 모르잖아. 아침에 DNF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 근데 아침에 CD 주문 들어온 종목 몇 종목을 딱 해서 한 3종목을 사놨어요. 근데 끝까지 들어와 버려. 그래서 이 종목은 내가 끝까지 홀드를 했는데 시장은 봤더니 굉장히 막 하락을 했어요. 추세도 무너졌어. 근데 이 종목은 오히려 6% 급등해서 종가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수익은 거의 뭐 10% 정도 난 느낌이 들겠죠. 퍼펙트한 종목을 이렇게 쉽게 찾아내고, 계좌 수익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은 계좌 손실이 났는 반면에 아침에 뜬금없이 그냥 아무 준비 안 된 DNF를 CD 주문 들어온다고 해서 딱 사놨어. 근데 이 종목은 수익이 있나?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월요일 날 공개방송 들어오셔서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